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 관련 유럽의 여론 동향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 대만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청년들 메르츠 블랙락을 위해 싸우느니 푸틴 황제 모시겠다. 트통 베네수엘라 여론 악화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만 칼부림 사건, 이것을 이제 예사롭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외환 보유고 이것을 이제 동결해서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것을 몰수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것은 뭐 엽기적인 일이죠.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의 이제 뱅킹 시스템, 이 글로벌 뱅킹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 사유재산에 대한 혹은 국가 기속 재산에 대한 이제 이 절대권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국가, 뭐 프랑스 돈이 영국에 있다, 영국의 돈이 프랑스에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다. 이때 이 상대국이 이제 적국의 자산을 몰수하지 않는다. 이 은행 금융 시스템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인류사의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네 건 다 내 거야. 이 약탈과 뭐 이제 이 몰수 이런 것이 이제 원칙이었죠. 자, 그런데 이 금융 시스템, 어떤 국가 간의 대립을 넘어서서 이제 이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곧바로 엄청난 크레딧 창출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은 더욱더 강화되고,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은 전 세계의 문어발처럼 이제 뿌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인류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이것의 토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이 토대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그런데 유럽 각국들은 러시아와 형식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지멋대로 나서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고 그것을 이제 압류해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이 짓을 하는 거죠. 이 짓을 할 경우 유럽의 금융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송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에 이렇게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각국이 약속하고 보증하는, 물론 뭐 벨기에 회사입니다만 민간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유럽 전체 그리고 글로벌 전체에 어떤 이제 신뢰성이 있는 예탁기관, 금융자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홍콩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만약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서 지멋대로 써버린다. 이때 러시아는 두바이나 홍콩에 이제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리엔을 걸게 될 겁니다. 이때 판결을 누가 내리는가? 홍콩 법원. 근데 뒤에는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두바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유로클리어에 있는 자산을 이제 동결하고, 만약에 저쪽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넘겨버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조치는 홍콩이나 두바이를 가지 않아도 벨기에를 상대로 러시아가 소송을 했을 경우 벨기에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상 99%입니다. 이런 현실을 벨기에 수상도 알고 있고 벨기에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압박에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부결되었습니다. 자, 결국 좀 꼼수를 썼는데 이 러시아 자산은 그대로 이제 인데피니트를 계속 이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린다. 사실 뭐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만 소송전에 가면은 러시아가 이기게 됩니다. 어쨌든 유럽 각국은 신규로 이제 대출을 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이들은 지금 러우전을 끌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 사실상 파산이죠. 그리고 전쟁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이제 계속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유럽은 엉망진창입니다. 영국은 2023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은 아직까지는 이제 건강합니다만 뭐 프랑스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여전히 많은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가 시스템을 지금 형태로 유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망했다기보다는 현재 복지 시스템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이런 것을 대폭 축소를 해야 됩니다. 노동 시간은 늘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프랑스 국민들, 독일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하자 이런 뭐 미친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유럽이 재무장해야 된다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것, 이것은 뭐 주권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조치죠. 자, 그런데 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러우전을 끄는 겁니다. 이들의 국방비를 늘린다. 이 재무장보다는 그걸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에 퍼주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자,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발 좀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싸운다. 와, 우리는 이제 뒤에 빠져서 이렇게 구경만 하겠다. 혹은 미국, 일본과 함께 야, 저 중국 놈들과 한판 붙자. 이런 생각을 하는 우파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일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그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처럼 바보 같지가 않죠. 이때 전쟁터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중국 땅이 될 것 같습니까? 일본 땅이 될 것 같습니까? 한반도, 대만이 이제 그 타겟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중국. 그래서 대만에서의 전투를 피할 가능성이 높죠. 한국, 남북한 이쪽은 대포밥 처리용으로 대리전 장소로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파괴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수혜를 누리는 나라가 중국, 대만, 일본, 미국이 될 겁니다. 거대한 산업 생산력,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청일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한국 사람들 좀 기억을 리마인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진전투, 그리고 대한해협전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순으로 간 거죠. 청일전쟁 같은 경우, 자, 이제 평양전투, 여기서 뭐 결판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물포, 이제 인천 앞바다죠. 이런 곳에서 즉 대리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러시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우크라이나. 그리고 독일과 이제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이 강대국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함께 뭉쳐서 중국과 싸운다 이런 소리를 할 때 한 가지를 꼭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브뤼셀 분노, 지금 뭐 이 벨기에에서도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문제, 그래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자, 이 에너지 비용으로는 뭐 감자를 생산해서 도무지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버리고 뭐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 자, 자국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에 미쳐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독일에서는 재미있는 구호가 이제 등장했죠. 물론 뭐 1년 전에 나왔습니다. 선거 전에 등장했는데 이것을 뭐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독일 청년들이 자, 이 구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동독 지역, 러시아 이제 우호적인 지역입니다. 푸틴이 메르스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독일 사람들은, 청년들은 자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인으로 이제 러시아를 위해서 뭐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 상황 이것을 이제 풍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상들은 뭐 곳곳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 경제가 지금 무너졌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러시아 자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전쟁에 미쳐서 뭐 타우루스 미사일을 보낸다. 그리고 독일 청년들을 징집한다. 특히 이 징집, 이 아이디어에 독일 청년들이 격분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 황제를 모시겠다. 이제 메르츠를 위해서 싸운다. 이것은 곧 블랙락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은행을 위해서 메르츠 같은 놈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푸틴 황제가 오면은 영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강경책에 대한 이제 메르츠가 채택한 정책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양국화, 이것은 뭐 독일 내부 현상입니다만 아무래도 동독 지역은 러시아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친러,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대한정당 AFD죠. AFD를 지지하는 거, 독일 내에서는 이 AFD를 이제 뭐 이 극우 정당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독일 내 정치를 보십시오. 극자 성향 정당, 그리고 극우 정당 AFD, 이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로전 종식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독일의 코미디언들 이들이 나와서 메르츠를 풍자하고 야 이제 푸틴 황제를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뒤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 청년들이 러시아 제국의 일원이 되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풍자입니다. 자, 이 독일 내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복잡한 시각. 로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유럽의 젊은이들, 이들은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이것은 대리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쟁을 진짜 시작한 측은 바로 이제 유럽, 미국과 나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전쟁 지금 패하고 있습니다. 패하기 때문에 빨리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자, 이 러시아 지금 평화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보타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유럽입니다. 뭐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지만 사실 그가 내건 조건들, 이것은 러시아가 이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결국 이 전쟁, 이것은 뭐 무력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제 징집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거대한 대리군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럽 각국들은 이제 직접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병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징병제를 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 전역 90개 이상 대도시에서 이렇게 뭐 파업을 했습니다. 대학들 그리고 뭐 심지어 고등학교도 일부 여기에 조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참전 그리고 징집제 자체에 반대한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60% 여기는 이제 60%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한 75% 정도가 반대한다. 그리고 25% 정도의 젊은이들이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군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뭐 여성이라든가 나이 든 사람들은 이들은 이제 징집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미국이 빠지면은 독일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 1990년 이전에는 독일이 바로 이제 미국의 대리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막강한 병력을 이제 엄청난 지상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든 세대들은 이제 독일도 이제 무장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젊은이들 반대하고 있죠. 뭐 프랑스,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 야 마크롱 그리고 메르츠 네가 총 들고 가서 싸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싸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농담으로 이제 푸틴 황제를 모시는 게 메르츠를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메르츠를 위해 싸운다. 이것은 곧 블랙락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프랑스. 이 마크롱 대통령은 10개월간의 이제 자발적인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병력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집에서 한 발 후퇴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군에 가는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자, 젊은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던지고 있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많은 젊은이들은 푸틴이 유럽을 노리고 침공을 한다.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개인의 커리어, 삶을 강제로 중단시킨다. 이럴 권리가 없다. 이제 과거와는 많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Z세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문제, 연금 삭감, 그리고 이제 교육 예산 축소. 갈수록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불만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실효성. 뭐 현대 군대, 이것은 뭐 현대군의 어떤 체제인데, 자, 여기서 대규모 부대를 징집하는 이유가 뭔가, 뭐 이것은 이제 젊은이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무장이 잘 되고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병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상군이 깃발을 꽂아야지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성별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도 적용되지만 그동안 남녀평등 이것을 강조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남자들만 가서 죽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각국들은 양심적인 이제 병력 거부를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 부분에 잘 모르는데, 자,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이제 영장이 날라와도 나는 양심상 이제 갈 수 없어.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무기를 드는 거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일종의 칫시트죠. 이것을 꺼내드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발틱 3국 치와와들. 이들은 뭐 거의 루소포비아에 미쳐서 광분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고 야 뭐 러시아가 어쩌고 나쁜 놈들이다. 뭐 로스케 놈들 쳐들어온다. 이렇게 떠들면서 이제 러우전에 이렇게 올인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파괴됐습니다. 이 발틱 3국 사람들,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한미일이 뭉쳐서 중국과 싸우자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자, 유럽 미국과 함께 이제 러시아와 싸우자. 딱 이렇게 보니까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발틱 3국입니다. 자, 진짜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 이때 러시아군은 어디를 먼저 때릴까요? 막상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바로 발틱 3국을 접수합니다. 한 3박 4일 동안 미친 듯이 두들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을 보내는 겁니다. 발틱 3국, 러시아군을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철조만 깔고 지뢰 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 역시 발틱 3국을 제대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눈치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함락되면 엄청난 군사자산, 무기, 그리고 병력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파괴되거나 러시아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틱 3국에 나토가 제대로 이제 무력 자산을 집어넣지 않았던 겁니다. 가끔씩 와서 훈련하지만은 훈련 끝나면 싹 빠져나갑니다. 이게 발틱 3국의 상황이죠.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역시 이제 징집이나 이런 데 이제 반대하는 거죠. 도망가고 해외로 가고 야단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폴란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폴란드가 이제 주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폴란드 젊은이들 역시 러시아와 직접 싸운다, 여기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붙었을 경우 발틱 3국은 바로 넘어가겠죠. 폴란드가 치열한 격전장이 될 겁니다. 폴란드는 완전히 파괴되겠죠. 그래서 폴란드인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지금 뭐 재무장하고 중국 때리고 인터넷 가면은 혐중 분위기 조성하고 야단입니다. 일본은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야씨 한판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조인해서 중국과 한판 합니다. 자,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거라는 것은 일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 대만 정도. 자,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터지면 우린 박살이야. 왜냐하면 덴마크, 스웨덴 여러분들 지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7, 80%가 한 두 개 도시에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한 방에 부르스죠. 그래서 이제 징병제 이런 데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각국이 지금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유럽의 엘리트들이 전쟁을 선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당사자들, 젊은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들은, 이 엘리트들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false flag입니다. 어떤 사건, 특정 사건을 일으키고 이것을 누군가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악마화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독일 코미디언들, 이들이 이제 메르츠를 풍자하고 푸틴 황제를 모시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유튜브 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의 일반 시민들의 민심, 이들 대부분은 전쟁에는 반대합니다. 물론 이 러우전 자체 이것은 뭐 위험이 제한되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슬라브 내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국군을 보낸다, 아니면은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전쟁을 한다, 여기에는 거의 뭐 70% 정도가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이제 하이브리드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영상,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입니다. 이제 그리스 앞바다죠. 여기에 러시아 유조선이 지나가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비교적 장거리로 날리기 때문에 많은 이제 폭장량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갑판 위를 때리고 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지중해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그리스에서 날라왔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누가 뛰었을까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인들이 와서 쏘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거리를 날아가는 드론, 이것은 첨단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나 이제 서구가 컨트롤하는 어떤 위성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과 서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러시아의 석유 수송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국과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미국은 이 중국의 에너지망, 에너지 수송로를 이제 괴롭힌다, 이런 계획을 과거 이제 랜드 보고서에서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들어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블레릭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멀리 떨어진 이제 또 다른 유조선까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뭐 CIA 통제, 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엘리트들은 러시아와의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계, 이 전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각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이건 뭐 인구 감축, 이제 인구 축소 이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과잉 생산 설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큰 기여를 한 게 중국이죠. 그런데 세계에 큰 전쟁이 터진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자, 이제 한국이나 일본, 대만, 중국의 산업시설이 파괴된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 가능성을 항상 이제 경계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대만에 이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제 방송에 동북아에서 일종의 이제 퍼스트 플래그, 어떤 뭐 테러라든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민심이 악화되고 각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만에서 터진 사건, 이것은 대만인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혹은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제 참극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비극, 큰 사건 이전에는 이런 소소한 형태의 참극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뭐 제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일종의 이제 론울프, 개인들이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고, 뭐 이제 콜럼바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이제 노멀라이즈드 돼서 이제 늘 터질 수 있는 일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각국 정부는 국민 감시망을 강화하고 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물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중국은 첨단을 달리고 있죠. 위구르에서 여러 종류의 테러가 터졌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이제 키르기즈스탄 여기서 이제 투르크 테러리스트 양성하고 또 배후에 뭐 좀 CIA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구르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또 이제 중국은 이런 것을 핑계로 중국 전역에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왔죠. 뭐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안면 인증, 이것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뭐 일본 공항도 그렇고 미국 공항도 그렇고 얼굴 찍고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대만에서 이제 비극이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개인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희생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런데 이 배후에 적성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늘 이런 패턴으로 비극이 확대가 되고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가 간의 충돌로 일어나고 전쟁의 명분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뭐 동북아 지역에 계신 분들, 뭐 한국 분들 일본 놀러 가고 뭐 중국 놀러 가고 이런, 이때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베네수엘라 일상, 그저께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국민 대부분이 카톨릭이죠.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경제 올해 들어서 사실은 좋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중국에 이제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또 이제 중국은 공산품을 여기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뭐 올해 국한된 겁니다. 물론 뭐 많은 난민들 지금 뭐 3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데인데 떠돌고 있습니다만, 이 경제가 올해 조금 이제 자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뭐 미국의 공격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죠. 그래서 일상을 이렇게 살고 또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가 2025년에 남미 지역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물론 경제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아주 이제 좋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그저께 실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 석유 우리 거야, 미국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오겠다, 석유를 무료로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베네수엘라, 물론 이제 야당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한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모르겠다, 그리고 몇 프로 10% 미만이 찬성한다. 이들은 뭐 베네수엘라 아주 잘 살고 혹은 베네수엘라 바깥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자, 지금 이 야당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30 몇 프로 있습니다. 이들도 이 미국의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마차도가 석유를 몽땅 미국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뭐 노벨상 이후 뭐 그런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했었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이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독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마두로에게 빼앗아서, 마두로를 참사하고 난 다음에 빼앗아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환호하고 이제 미국의 공격을 기다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차도 석유를 몽땅 미국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거 전부 미국 거야. 공짜로 다 가져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절대 다수는 미국의 침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린다고 마두로 제거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를 좀 가져왔다고 하지만은 미국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상군을 보내서 점령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폭격으로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굴복을 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움직임이 없다. 마두로가 참수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이제 이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미국의 옵션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트럼프에게 부메랑으로 날라와서 직격탄을 가할 겁니다. 정치적, 미국 내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항,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실은 이 중국의 선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국항 화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기로 했는데 자,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납포한다. 이때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큰 문제가 터지게 될 겁니다. 쿠바를 거쳐서 이제 이란으로 가려는 이 유조선은 납포했습니다만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을 납포할 수 있을까?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군은 엄청난 군사자산을 계속 집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에 이제 군사자산을 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결단을 내릴까? 이제 공격을 해서 일정 군사시설을 파괴한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베네수엘라 국민들 현재는 이제 트럼프의 블러핑인지 모릅니다. 실질적인 위협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전쟁을 원할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냥 수렁에 같이 빠지는 거죠. 자, 이 협박을 해서 마두로가 항복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 이때는 그냥 블러핑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빠져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정치적인 타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일정 정도 때리고 그 다음에 빠질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줄리아노가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로 가는 이제 이 비행기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 고립된 상태인데 어쨌든 당장 이 공격을 할까?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일상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또 뭉쳐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에 다 넘기겠다. 여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 야당 지지 세력들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바, 이 친구가 올린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카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고, 이 마두로 대통령의 무료 책을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미국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것은 위협이다. 그냥 살아가고 책을 읽고 축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 외교적, 노골적, 군사적 공세를 강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주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를 굶주리게 한 다음에 굶주리게 책임을 그들 지도자에게 이제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폭격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 자체는 미국의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어떤 협박 이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진짜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미국이 빠져버리면은 미국의 위신,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나는 거죠. 야, 미국, 바로 앞마당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굴복시키지 못했다. 엄청난 군사자산을 동원하고도. 자, 이렇게 되면은 세계인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별거 아니네. 이것 자체가 미국의 엄청난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 일본 관련된 문제, 중국도 여기 들어가 있죠. 이런 문제를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